다음은 조대원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가장 실망하는 게 뭡니까? 상식이 없다는 겁니다. 양심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희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도무지 당신들은 그 뇌 구조가 우리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여기고 실망을 하고 있고, 뻔뻔해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질책합니다. 여러분,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난리면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그걸 난리면이라고 얘기하면 보복을 하고 벌떼같이 극렬 당원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고 내쫓아라 그러고, 그리고 전과가 4개씩이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모두 공익을 위해서 그 전과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겁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뇌물을 받고 구속이 됐는데 그때 검찰에서 경찰에서 사법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렇게 저항했다가 나중에 사법기관에 가서 재판장에 가서는 정말 모든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한다 그러고 형량을 줄이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개혁신당의 탄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우리 개혁신당의 모든 예산과 재정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국민 세금을 받는데 이걸 왜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까? 저는 도대체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국민 세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국민들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대원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 한 식구로 2026년 지방선거까지 그리고 2027년 대선까지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치권에 20년 있었는데 이 정도로 양심적이고 상식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저는 당명이 어떻게 지더라도 상관을 안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합의문이 있었다면 우리가 정치인들이 국민과의 약속 이전에 정치인들 동료들끼리의 약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있었다면, 저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저도 먼저 그 합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당명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다시 당원들한테 묻는 절차를 밟더라도 그런 합의를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 내용들이 계속 이제 당원들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그리고 출마자들 방에도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짚어야지 우리 당이 이렇게 이걸로 더 이상 갈등을 안 겪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동료들끼리 신의를 잘 지키는 것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았던 어쨌든 합당을 완성시킨 거, 그거 하나로 이준석 대표 지도부는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고 저는 보고요. 당명 변경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책임을 새로운 지도부가 그 짐을 대신 나누어 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개혁신당에 대한 애착이 많은 당원들이 아마 반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저항도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설득 작업도 이제 초창기에 했던 그 지도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새로 짜이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겁니다. 그걸 그동안 정치인들이 표 떨어진다고 이걸 폭탄 돌리기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게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개혁안이라고 나왔지만 이 개혁안도 결국 2055년에 연금이 고갈되는 게 겨우 6년 연장해서 2061년에 고갈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정한 건 뭐냐면 이 젊은 세대들도 20대들도 내가 돈 낸 걸 못 받을까 싶어서 더 내고 더 많이 받자. 결국은 6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아래 세대 10대 그리고 우리 깐난쟁이들은 그 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때는 세금으로 다 메워 넣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각종 연금들 아시지 않습니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게 이미 고갈돼가지고 벌써 20년 이상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고, 그 다음에 사학연금도 2040년 되면 다 고갈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이 국민연금만 건드릴 게 아니라 연금 전체를 놓고 대한민국의 연금을 다시 세팅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각 세대별로, 지역별로, 성별로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아일랜드에서 정말 유럽의 병자고 유럽 국가로도 취급 못 받던 아일랜드가 정부에서 87년 재정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한테 내어놓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부국이 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소득이 높은 부국이 된 그 사례를 공부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제는 솔직히 내어놓고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저랑 같이 더 내고 덜 받는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방송에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선배님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각 세대별로 처한 상황을 정치인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는 공감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토론과 협상의 기본인데요. 사실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당신들은 과거에 번 이미 돈을 다 냈고 이제는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돈을 계속 받는 연금을 줄이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젊은 세대는 지금보다 내는 액수를, 이분들은 이미 끝났지만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하면서 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정말로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고 그 노고의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지만 젊은 세대도 지금 엄청나게 자기 부담을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받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여긴 더 내니까 연세 드신 세대가 좀 덜 받는 걸로 타협을 하자고 정치인들이 설득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기인 후보가 아까 질문을 하고 3초밖에 안 준 후에 꼭 저한테 질문을 해주겠다고 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그걸 또 지나가는 걸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 간의 약속도 안 지키면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냐 이런 아쉬움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기인 후보한테 먼저 이 부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당의 예산이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상권자가 15명이고 뭐 보조금이 9천이고 그다음에 도당마다 시당마다 돈이 다 비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다 공개를 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을 공개하고 당원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렵단다, 우리가 어떻게 세운 당인데 하고 주머니 쌈짓돈을 더 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이 대한민국 정당 어느 정당도 하지 않는 이 재정의 투명성, 이걸 먼저 치고 나가면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고 역시 개혁신당은 우리가 지지할 만한 당이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지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없는 국간을 보여줘가지고 국민들한테 동정심을 이끌어서 후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는 그 원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저도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꼭 공약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재정이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함께 좀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내의 소수 정당 같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채권화해가지고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고 그것을 당의 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강구해가지고 빨리 재정 상태를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질문하시려고 했던 게 그걸 회계 처리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걸 질문하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예. 합당 이전에 한국의 희망에서 홈페이지에 띄웠었던 시스템이 있습니다. 당의 어떤 지출, 경비, 수입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던 방식이었는데 혹시나 그런 방식인지 혹은 구체적인 어떤 모습인지를 좀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는 뭐 원시적인 방법으로 회계사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학자이자 그 대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하셨던 양양자 의원님한테 제가 자문을 좀 구했고요. 충분히 그거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혹시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에 너무나 소중한 저보다 한참 선배고 대단한 분이지만 그런 거 회계 투명화 뭐 공개 방안 뭐 상임위원장 뭐 이런 거를 제가 임명을 하면 좀 도와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허나 후보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인 후보가 그렇게 묻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당협을 전국에다가 만들면 그 재정 방안이 있느냐고 계속 물었잖아요. 그 재정 방안 아시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업을 경영할 때 사실은 곳간을 생각하지 않으면 경영을 하기가 어렵죠. 돈이 돌지 않으면 기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창당했던 창업주이자 앞으로 우리 당을 경영해 나가는 입장에서 곳간이 비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 않았고요. 시간이 없기 네. 때문에 제 주도권이니까 죄송합니다. 당협을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당협을 운영하는데 얼마가 든다. 그 당협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당협에 내리는 돈이 있을 것이고 허나 후보가 당협위원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비례대표 국회 맛이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당협위원장 해봤거든요. 중앙당에서 내려온 돈은 단 땡전 하나도 없어요. 늘 걷어만 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실은 그 당원협의회가 불법이에요. 원래는 현재 선거법으로는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중앙당에서 당협을 유지를 안 하면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 당협위원장은 맨날 감사가 자른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둘 다 당협위원장도 안 해본 분들이 당협에 돈이 얼마 드냐 재정이 얼마 드냐 하는 게 저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의 토론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게 도당에서 있어 보고 중앙당에서도 있어 보고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도 해본 제가 당대표를 하는 게 우리 당의 당협을 정비하는데 최적임자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합니다. 아니 근데 원래는 당협에 돈을 내리게 돼 있는데 아니요, 당협에 돈 기존에 주면 안 돼요. 국민의힘에서 예. 내리질 않았나 보네요. 아니요, 시당으로 내리지 아니요. 않습니까? 국민의힘 계셨는데 네. 당원들이 돈을 내면 당비를 내잖아요. 네네. 그 중에 40%는 중앙당이 떼가고 맞습니다. 30%는 도당이 떼가고 네. 이 지구당으로 30%를 도당에 예치를 한다는데 그 예산도 한 번도 제가 당협위원장을 몇 년을 했지만 한 번도 안 알려줬어요. 자기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계 맞습니다. 투명성을 네. 우리 당부터 실시해야 되는 거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당대회 대학생 패널 김명현이라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 개별 질문이 아니라 공통 질문인데요. 다섯 후보자분들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구별 당원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어야 민선, 지선, 총선, 더 나아가 대선에서도 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되신다고 하면 지역구별 당원 커뮤니티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직면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시다면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궁금하고 제 말에 부정하신다면 부정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대구시당 위원장 해봐가 아는데요. 큰 당은 조직에 의해서 그냥 놔둬도 굴러갑니다. 돈과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같이 작은 당은 절대로 그냥 두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출마자들 중심으로 당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우선이고요. 거기에 중에 또 이제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맡을 분들을 전 세워야 된다고 보고 그분들도 다 약한 존재. 저도 약한 존재다 보니까 그게 당장 총선 국면에 들어가니까 그게 제대로 모임 한번 제대로 못해서 너무 아쉽고 죄송하고 그런데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우리 당에 있는 유명한 분들 우리가 이준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뭉쳐서 당을 만들었듯이 각자 당선인 세 분하고 그다음에 얼굴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분들이 멘토로 한 개 도식 광역 단위로 묶어서 그분들이 모임에도 가고 그리고 중앙당에서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움직이는 거지. 그게 하나도 없이 도당에다가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해 하면 이 조직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대원 후보입니다. 예, 제가 TV 토론 같은 데 나가서 민주당 패널이나 국민의힘 패널 이런 분들 사이에서 중간에 싸움 말리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서로 죽일 듯이 서로 그런 걸 보고 민주당 보고 그래요. 6.25 때 우리 국민들 몇백만을 학살하고 우리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했던 북한하고도 당신들은 대화하자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같은 나라에 있는 보수 정당 사람들을 저렇게 악마하고 저렇게 미워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국민의힘 사람들 보고는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강점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힘들게 했던 우리나라의 국운을 이렇게 쇠퇴시켰던 일본하고도 이제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시대가 변했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같은 나라에 있는 진보 정당 사람을 미워하느냐. 여러분 다른 게 틀린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딸아이하고도요. 걔가 유학가에 있는데 2년 동안 그리워하다가 만나면 2주 안 돼가 싸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 깨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신당 좀 달라도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예.